그럼 얘를 지금 여기다 우리가 이 가운데 이제 이 0,0을 기준으로 이제 모델링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여기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무브로 얘네들을 끝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로도 좀 옮길게요. 여기 좀 이 탑 프론트 사이드가 헷갈리니까 위로도 이렇게 올려서 안 헷갈리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이 그리드 밖으로 멀찌감치.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트림하고 스플릿을 배웠었죠. 트림하고 스플릿을 우리 선 배울 때 배웠었어요. 선 배울 때. 근데 트림하고 스플릿은 이 서페이스도 자를 수 있어요. 서페이스도. 근데 요거를 지금 우리 이게 면이라 그랬죠. 서페이스라 그랬죠. 이 서페이스에 이미지 서페이스에 이 위에 필요 없는 부분을 한번 자르거나 스플릿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커터가 필요하죠. 커터를 커브로 그려줄게요. 커브로 폴리라인. 자, 자를 부분에다가 이렇게 혹시 직교 모드 안 켜져 있는 분은 위에 오쏘를 켜주세요. 오쏘 직교 모드. 그래서 이렇게 커터로 쓸 직선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커터로 이 위에 부분을 트림 시키거나 스플릿 시켜볼게요. 둘 다 해볼게요. 자, 먼저 트림은 커팅한 다음 제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스플릿은 커팅만 하는 거고. 자, 트림 얘로 엔터 요 부분을 클릭. 완성됐으면 마무리 엔터. 되셨죠? 제가 말로만 했지만 위에 다 명령창에 커맨드 센터가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시키는 대로. 자, 다시 그러면 언도를 눌러서 언도 컨트롤 Z 아시죠? 이번엔 스플릿을 한번 해볼게요. 스플릿. 이번엔 뭐를 스플릿 시킬 건지 얘를 스플릿 시킬 거예요. 얘를 엔터. 뭘로? 커팅 오브젝트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위에 명령창에 커팅 오브젝트 커팅 오브젝트 얘로 엔터.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면도 서페이스도 이 트림 스플릿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워줄게요. 얘도 지워주고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혹시라도 모델링 하다가 얘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얘를 락을 걸어줄게요. 이미지죠. 이미지 레이어 락 걸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델링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가장 기초 단계에서 이 3D를 가르칠 때 항상 기초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모델링이에요. 예제 모델링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제가 가르칠 때 가장 기초적인 모델링, 이 안에 웬만한 우리 그동안 배운 명령어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배우는 명령어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얘는 뭐냐면 마카입니다. 마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자, 코픽 마카라고 있습니다. 브랜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다 돼 있습니다. 둥그렇게 그냥 네모가 아닙니다. 둥그렇게.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델링을 할 때 대략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이게 기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이거를 보고 똑같이 만들려고 자를 대고 재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은 뭐라고 했죠, 제가? 디자이너가 하는 3D라고 했습니다. 디자이너 지망생들을 위한 3D예요. 그래서 이 3D 안에서 바로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좌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략적인 사이즈 가이드라인을 제가 앞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가이드라인을 그려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랬었어요. 그 습관을 들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있는 거를 보고 만들지만 자를 대서 막 하지 않겠습니다. 재서 실제 사이즈 재서 하지 않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눈으로 비율을 좀 눈으로 감각으로 눈 감각으로 좀 시각적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감각으로 좀 재서 눈으로 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델링들을 연습 과정에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왜냐면 이 3차원 스케치는 이 모니터 안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이 잘 몰라요. 왜냐면 큰 예를 들어 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실제 사이즈를 어떻게 막 재요. 근데 이 공간 안에서 이 3D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실 사이즈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막 5천 길이 5천짜리 막 길이 3천짜리 막 이런 거를 이 모니터 안에서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비율 감각이 없으면 이 공간 안에서 3D 공간 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각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중심 라인처럼 만들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X, Y 지축을 다 만들어주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대략적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한 150 정도 사이즈로 한번 해볼게요. 자, 폴리라인으로 어차피 옮겨줄 거니까 0,0으로 옮겨줄 거예요. 빈 공간에다 일단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선, 자, 직교 모드 켜졌는지 확인해주세요. 폴리라인으로 150짜리 명령창에 150을 쳐주세요. 150짜리 그럼 150 위치에 스냅이 잡혔죠. 클릭. 150짜리 중심선으로 쓸 겁니다. 가이드라인 중심선으로 얘를 move 얘를 엔터 스냅을 잡아야 되는 스냅이 안 잡히죠? 옆에 밑에 5스냅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5스냅 키고 이 선에 미들점을 잡겠습니다. 미들점을 잡고 미들점이 안 잡히시는 분은 밑에 미들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잡고 0,0으로 옮겨 줄게요. 0 엔터. 요렇게 됐죠? 이번에는 X쪽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똑같이 옮겨줄 거니까 빈 공간에다 그릴게요. 폴리라인으로 대략 한 15 정도 돼 보여요. 15 엔터. 그럼 15 위치에 이렇게 잡혔죠. 클릭 엔터. 그 다음에 얘도 무브로 미들점을 잡겠습니다. 얘를 미들 0,0 요렇게. 그러면 X, Y의 가이드 중심 라인은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G축을 만들어야 되겠죠. G축을 만들기 위해서 프론트나 라이트 뷰로 와서 똑같이 직선으로 15 가로 세로가 15예요. 15 똑같아요. 그래서 15 얘도 똑같이 무브로 얘를
0,0으로 이렇게. 그러면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요렇게 대략적인 사이즈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게 사이즈 가이드라인 대략적인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마카를 그려주면 되겠죠. 요렇게 요 안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프론트 뷰에서 보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 안에 요 안에서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요 안에서 Y축도 요 안에서 요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요렇게 왜 가이드라인을 그리는지 이해가 되셨죠? 이런 다음에 한번 그려볼 텐데 가이드라인 때문에 스케치하다가 이렇게 계속 건드려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레이어 따로 만들게요. 레이어 4번에다가 그냥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게요. 가이드라인 중심선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 해서 얘를 가이드라인에 넣어줄게요. 가이드라인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가이드라인은 락을 걸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이 안 되게 락. 얘를 컬러도 바꿔줄 수 있겠죠. 보통의 중심선들은 다 빨간색이 중심선들이죠. 얘를 레드로 하겠습니다. 레드 이렇게. 그 다음에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익스트루드라는 걸 배웠었어요. 익스트루드 박스 안에 솔리드 명령어 안에 익스트루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뚜껑 말고 요 흰색 이 흰색 부분에 이 모양을 먼저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쫙 한번 빼볼게요. 쫙 솔리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 프론트 뷰에서 그려야 되겠죠. 프론트 뷰 이렇게 마카가 눕혀 있으니까 요 부분을 프론트로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요 CO 써 있는 요 부분을 프론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한 거 바로 커브로 해도 되겠지만 우리 요거 한번 사용해 보기 위해서 쿨리라인으로 어차피 옮겨줄 거니까 빈 공간에서 그릴게요. 빈 공간에서 가로 15 엔터 클릭. 이 마우스 커서를 위로 그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위에 해놓고 위에 명령창에다 숫자를 치면 되죠. 15 가로 15 세로 15짜리 정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렸죠. 그린 다음에 이 윗부분에 윗선의 미들점을 잡고 요 가이드라인의 위 끝점에 무브로 이동시켜 줄게요. 무브 얘를 엔터 윗선에 미들점 잡고 이렇게 우리 가이드라인의 지축 가이드라인의 위 끝점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프론트 뷰에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이렇게. 그러면 얘를 다시 이제 프론트 뷰를 다시 확대해서 얘를 편집을 해줘야 돼요. 편집을 살짝 보면 자세히 보면 평면이 아니에요. 라운드 져져 있어요. 이렇게 라운드 그죠? 평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운드 여기도 모양을 라운드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곡선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곡선으로. 그래서 얘를 하나의 객체니까 얘를 풀어줘야겠죠. 분해, 익스플로드 분해, 얘를 엔터, 분해해준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개수를 4개씩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커브, 필렛 커브 명령어 안에 망치든 아저씨 기억나시죠? 리빌드 커브, 커브 재생성. 얘로 전체를 선택해서 엔터. 포인트 개수를 4개씩으로 만들어 줄게요. 4개. 디그리 값은 항상 3으로 해놔야 된다 그랬죠. 3. 포인트 개수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지금은 4로 한 다음에 오케이. 그런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ON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 ON.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개 선이 똑같이 라운드가 볼륨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씩 무브로 이동시켜 줄게요. 무브로. 자, 무브.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얘를 포인트를 잡고 위로 0.5만큼만, 명령창에 0.5를 써주세요. 0.5만큼 엔터. 요렇게. 그럼 0.5 위치에서 멈췄죠? 스냅이 잡혀있죠? 클릭. 요렇게. 네 부분 다 그렇게 해주세요. 무브. 얘네들을 포인트를 잡고 0.5 엔터. 이렇게 똑같이 볼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 1D 말고 스케일 1D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볼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브로 4군데를 해줄게요. 4군데를 잡고 0.5. 여기도 잡고 0.5. 이렇게 됐죠? 됐으면 ESC를 눌러서 포인트를 꺼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를 보면 여기도 요 R값은 디자인에 해당되는 R값이죠. 자세히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R값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요거는 마감에 해당되는 R값이죠. 여기. 이거는 마감에 해당되는 R값. 그래서 모델링이 다 끝나고 마무리 지을 때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마감이 되는 R값은. 근데 이거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R값이죠. 디자인에 해당되는 디자인. 그래서 애초에 스케치 단계에서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케치 단계에서. 그럼 여기 우리 필렛 주는 거 배웠죠? 필렛 커브 명령을 주고 R값을 3을 한번 줘볼게요. 3 엔터. 여기와 여기 3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군데 다 네 모서리를 다 3R을 줘보세요. 이렇게 3R 이렇게 했을 때 저처럼 다 같이 이렇게 조인이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조인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필렛 줄 때 위에 명령창을 보면 레디우스 3 됐고 옆에 조인에 노로 되어 있어요. 노. 그래서 조인이 안 된 겁니다. 이걸 yes로 해놓고 하면 R값을 줘도 조인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노로 돼 있든 yes로 돼 있든 상관이 없죠. 왜냐면 조인 명령어가 따로 있으니까 이 명령을 주고 다 조인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조인까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를 이제 익스트루드로 시킬 거예요. 익스트루드 시켜서 솔리드로 만들겠습니다. 자, 솔리드 명령을 줄게요. 솔리드 명령어 박스 명령어 안에 익스트루드 돌출 배웠습니다. 우리 돌출 솔리드 돌출이에요. 솔리드 돌출 솔리드 익스트루드 명령을 주고 얘를 엔터. 자, 이렇게 좀 가는 게 보이죠? 이때 우리가 반대쪽으로도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위에 명령창에 보면 보스 사이드라고 있어요. 보스 사이드. 양쪽. 이게 노로 되어 있죠? 보스 사이드를 클릭을 해서 yes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yes. 그러면 양쪽으로 똑같이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우리 지금 밑에 오쏘가 켜져 있죠. 직교 모드가 켜져 있어서 어차피 직교로밖에 안 움직여져요. 이렇게 직교로밖에. 그래서 스냅이 우리 INT 교차점이에요. 교차점 INT. 이 INT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스냅이 이 끝점에서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치수를 한번 위에 적어줘 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노하우가 다 이제 숙달이 되면 굳이 치수 안 정해도 우리 가이드라인이 이미 150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해주면 되죠. 자, 솔리드 익스트루드 얘를 엔터 보스 사이드 yes 해놓고 15에 반쪽만 가죠. 반쪽만 150에 그래서 75 150의 반은 75죠. 위에 명령창에 75를 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150짜리 양쪽으로 똑같이 75씩 늘어났으니까 150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자, 이렇게 원통 통째로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통째로 간단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파트로 나눌 겁니다. 위에 뚜껑 만들고 몸통, 앞뚜껑, 뒷뚜껑, 몸통. 제가 편의를 위해서 레이어 명칭을 굉장히 쉬운 말로 쓸 겁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고 싶은 그 명칭으로 쓰면 됩니다. 저는 그냥 앞뚜껑, 몸통, 뒷뚜껑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몸통 안에서 이제 나눠 나가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오리지널 파일에 넣어놓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복붙이에요. 말 그대로 복붙. 여러분들 복붙 아시죠?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 자리 그대로 컨트롤 V. 이렇게. 그러면 그 자리에 두 개가 생겼어요. 이렇게. 선택 메뉴가 뜨죠? 겹쳐 있어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둘 중에 뭘로 선택할 거냐. 겹쳐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레이어를 오리지널 레이어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리지널 레이어를 옆에 자물쇠를 채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전구를 꺼줄게요. 그러면 오리지널 하나 편집하기 전에 통 형태의 모양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이제 쉬운 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상관이 뭐 그러진 않을 텐데 나중에 이제 어려운 디자인을 했을 때 여러분의 그 각자 어려운 디자인을 했을 때 편집을 한 후에 다시
그러니까 파트 전체 통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파트 디자인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파트별 디자인이, 그죠? 파트 디자인이 이게 일자로 잘려 있지만 뭐 요렇게 세모나게 자를 수도 있고 U자형으로 자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파트를. 그래서 그거 자체가 시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시안 하나가 끝났으면 레이어 다 정리해주고 다시 오리지널 파일 꺼내서 오리지널 하나 복사를 또 하나 해서 오리지널은 다시 또 오리지널 넣고 복사한 개체를 오리지널 개체를 다시 디폴트로 바꿔놓은 다음에 시안 두 번째 시안 파트를 또 디자인을 해나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리지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를 복사해서 넣어줬고 하나를 그대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눠 나갈 거예요. 나눠 나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먼저 이 사각 박스, 아주 얇은 사각 박스를, 사각형 직육면체를, 아주 얇은 사각형 요 갭 보이시죠? 뚜껑과 몸통의 요 갭에 해당되는 두께로 아주 얇은 사각형을 만들어서, 똑같죠? 여기도 만들어서 전체 몸통에서 차집합을 할 거예요. 우리 차집합 배웠었죠? 차집합 요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차집합을 해줘서 앞뚜껑, 몸통, 뒷뚜껑을 분리를 해줄 겁니다. 분리를. 그러면 이 디자인은 그대로인 채 파트만 나눠지겠죠. 그런 다음에 요 앞부분, 요 부분을 따로, 오늘 처음 새롭게 배우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따로 이 뚜껑 끝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와 여기는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두 개가 대칭되게 똑같죠. 그래서 얘를 밀어 복사를 해줄 거예요. 요 중간 우리 중심선 있죠. 중심선을 해서 밀어 복사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트를 다 나눠줄 거예요. 먼저 차집합 들어갈 거고, 그런 다음에 이 안에 그럼 비어 있겠죠. 차집합 해줬으니까 비운 채로 냅두지 않고 이 갭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안에 뚜껑이 있고 몸통이 있으면 자세히 안에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된 갭이 하나 있어요. 실제 마카처럼 안에까지 만들지 않을 겁니다. 겉에 모양만 만들 거예요. 겉에 모양만. 그래서 겉에서만 보이는 상황으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안에 갭 파트, 요 파팅 라인이라고 하죠. 요 파팅 라인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또 다른 파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요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해되셨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파트 나눌 덩어리를 직육면체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거, 자, 우리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 얘기 한 적 있었죠? 사각형, 그냥 사각형 커브, 그냥 이 사각형 커브 도구로 사용할 겁니다. 차집합할 때의 도구로 이 사각형 커브를 프론트 뷰에서 이 영역을 다 채울 수 있게, 이 마카의 몸체를 다 채울 수 있는 사이즈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직육면체, 아주 얇은 직육면체를 만든다 그랬죠. 얘를 익스트루드, 솔리드로 만드는 거죠. 직육면체도 솔리드니까 솔리드 익스트루드, 얘를 엔터, 얘를
보스 사이드가 켜져 있으니까 우리가 1t짜리로 만들게요. 1t. t. 두께를 t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께. 영어로 thickness죠. thickness의 t. 약자를 써서 t. 1t. 1mm 두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t면 1mm 두께. 3t라고 하면 3mm 두께라고 표현하겠죠. 5t면 5mm 두께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t로 보여요. 1t. 그래서 1mm. 그래서 보스 사이드가 켜져 있으니까 0.5로 줄게요. 0.5 엔터. 이렇게. 그래서 얘를 옮겨줘야 되겠죠. 그 위치로. 그래서 move로 move 명령을 주고 얘를 했더니 겹쳐져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예요. 그래서 밑에 돌출이죠. 돌출된 직육면체를 선택해 준 다음에 엔터를 쳐주고 기준점을 잡아 주시고요. 한 35 정도만 남겨놓고 35 정도를 뚜껑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40 정도만 옮길게요. 이렇게 40 이동. 그런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미러 복사를 해줄 거예요. 미러 복사. 우리 미러 복사 배웠죠? 미러 복사. 이동 명령어 안에 미러. 우리 아이콘 모양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미러 복사. 명령을 주고 얘를 엔터. 어디가 중심이죠? 0,0이 중심이죠? 라이트 뷰에서 하고 있습니다. 0,00 엔터. 이렇게 직교 모드가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클릭.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대칭되게 직육면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얘를 차집합을 해보겠습니다. 차집합. 합집합 명령어 안에 두 번째 거 차집합 명령을 주고 얘에서 엔터. 얘와 얘로 엔터. 이렇게. 이게 안 없어지신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 딜리트 시킬 거냐 했을 때 yes로 저는 ye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이게 no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차집합은 됐지만 얘가 안 지워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yes로 해놓고 하면 얘에서 no인 거를 yes로 바꿔주고 예 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졌죠. 이쯤에서 커브 레이어로 좀 넣어줘 볼게요. 커브를 전체 이게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얘하고도 겹쳐 있고 해서 어디에 커브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커브 전체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위에 스탠다드 창에 전구 모양 배웠죠. 하이드 전구 모양 옆에 셀렉트 올이라고 있어요. 셀렉트 올. 모든 개체든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 명령 들어가 보면 쭉 많아요. 쭉 많은데 약간 이렇게 중간쯤 보면 선으로 커브로 태극무늬처럼 그려놓은 모양이 있어요. 아이콘이 선으로 태극무늬처럼 그려져 있는 거. 셀렉트 커브예요. 커브 전체 선택입니다. 커브 전체 선택. 요거 계속 사용합니다. 우리 앞으로 3D 디자인을 하니까 3000 스케치를 하기 때문에 요거 계속 사용합니다. 약간 커브로 태극 모양처럼 그려놓은 아이콘 셀렉트 커브. 요거를 주면 커브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얘를 레이어를 커브 레이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커브 레이어로. 그런 다음에 커브 레이어는 레이어 전구를 꺼줄게요. 이렇게 얘는 커브가 아니에요. 얘는 아이소 커브라고 해서 요 면에 그려져 있는 이 면의 모양이에요. 이 면의 모양.
아이소 커브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아이소 커브. 이 면의 모양, 아이소 커브. 나중에 이 아이소 커브도 나중에 어려운 모델링, 예제 모델링 할 때 이 아이소 커브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 아이소 커브. 됐죠? 됐으면 이쯤에서 파트를 나눠줄게요. 레이어 5번에다가 몸통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 레이어를 2개 더 만들겠습니다. 새롭게 2개 더 만들어서 하나는 앞뚜껑 또 하나는 뒷뚜껑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얘를 몸통 레이어로, 얘를 앞뚜껑, 얘를 뒷뚜껑, 요렇게. 자, 요렇게 레이어 다 파트 나눠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요거 습관 들여야 됩니다. 레이어. 됐죠? 그럼 이번에 이 안에 파팅 라인을 만들어 줄게요. 파팅 라인. 요 안에 파팅 라인. 1T죠, 지금. 파팅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몸통만 놔두고 앞뚜껑과 뒷뚜껑은 하이드 시켜줄게요. 전구만, 레이어 전구 꺼서 하이드. 그래서 몸통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몸통 됐죠? 자, 그럼 오늘 처음 배우는 명령어. 자, 이 엣지를 내가 지금 사용할 거야. 이 엣지를 제가 좀 사용을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얘는 솔리드니까 커브가 아니죠.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엣지를 커브로 추출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엣지를 커브로 추출하는 명령어. 자, 어디 있냐면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박스 밑에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투영이라고 있습니다. 투영이라고 있는데 이 명령어 이 삼각형을 꾹 눌러보면 세 번째 듀플리케이트 엣지라고 되어 있어요. 엣지 추출입니다. 엣지 추출. 엣지 커브 추출. 얘 명령어를 주고 요 추출할 커브, 추출할 엣지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선택이 완료됐으면 엔터. 그러면 이렇게 커브가 추출이 된 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얘를 또 이번에 몸통 레이어를 꺼줄게요. 몸통 레이어를. 자, 그럼 이 방금 추출한 커브만 남았죠? 자, 얘를 이제 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파팅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 얘를 이 사이즈 그대로 하면 몸통하고 그대로잖아요. 안에 그 갭이 다운이 돼 있는데, 그죠? 그래서 얘를 옵셋 간격을 줘서 이렇게 간격을 줘서 커브를 생성시킬 거예요. 요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요렇게 안쪽으로. 이게 물론 바깥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안쪽 바깥쪽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성시켜주는 명령어 옵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옵셋 어디 있냐면 우리 필렛 커브 명령어 중에 필렛 커브 명령어 중에 쭉 맨 끝에
첫 번째 맨 끝에 옵셋 커브라고 있어요. 옵셋 커브. 옵셋 커브. 한글판으로는 간격 띄우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커브 간격 띄우기. 옵셋. 앞으로는 제가 옵셋이라고 얘기하겠죠. 옵셋. 옵셋. 아이콘 모양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필렛 커브 안에 옵셋 커브. 커브 간격 띄우기. 옵셋 명령을 주고 얘를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되죠. 위에 12mm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12mm로 얘를 1mm만 해볼게요. 1mm 1mm 위에 명령창에 1 치고 엔터 하면 1의 위치에 이렇게 스냅이 잡히죠. 옵셋돼서 바깥으로 마우스 커서 갖다 놔보세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할 거면 마우스 커서를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할 거면 마우스 커서를 안쪽으로. 이렇게 이해되셨죠? 안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한 다음에 안쪽을 클릭. 이렇게 그러면 1mm 간격을 띄워준 그 모양 그대로의, 그 디자인 그대로의 커브가 추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옵셋이 됐어요. 옵셋 계속 사용할 겁니다. 저는 계속 사용하는 것만 사용할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래서 모델링, 예제 모델링을 계속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습득. 됐죠? 얘를 우리 옵셋 시킨 거를, 자, 익스트루드 시킬 거야. 또 익스트루드 라이트 뷰에서 우리 몸통 꺼내볼까요? 다시 몸통 이렇게 꺼냈으면 이쪽이 지금 이쪽이 몸통이잖아요. 갭은 이 파팅 라인은 이쪽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라이트 뷰에서 왼쪽으로 익스트루드 시킬 겁니다. 익스트루드 아시겠죠?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명령을 주고 솔리드 익스트루드죠. 솔리드 익스트루드 명령 주고 얘를 얘를 엔터. 이번에는 보스 사이드로 하면 안 되죠. 한쪽으로만 할 거니까. 그래서 위에 보스 사이드 양쪽을 노로 바꿔주시고 마우스 커서를 왼쪽으로, 라이트 뷰에서 왼쪽으로 보낼 거니까 왼쪽으로 자리 위치해 놓고 1 엔터. 요렇게 됐죠? 그러면 얘도 반대쪽에도 똑같이 있죠. 반대쪽에도. 그래서 얘도 미러 복사를 하겠습니다. 미러 복사 계속 쓰죠. 지금 미러 복사 이동 명령어 안에 미러 이동 명령어 안에 미러 얘를 엔터. 0,0이 중심이죠. 지금 0 엔터. 요렇게 됐죠? 그러면 몸통을 다시 꺼주고 얘와 얘는 파팅 라인이죠.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또 뉴 레이어 만들어줘서 얘를 파팅 라인 이렇게 파팅 라인 해서 파팅 라인으로 넣어줄게요. 레이어를 파팅 라인, 얘도 파팅 라인. 됐죠? 그런 다음에 몸통, 앞뚜껑, 뒷뚜껑 다 꺼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에 이렇게 갭이 보이죠?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앞에 요 뚜껑 끝을 만들어 볼게요. 뚜껑 끝, 끄트머리, 뚜껑 끝. 그래서 이번에는 앞 뚜껑만 놔두고 다 몸통, 뒷뚜껑, 파팅 라인 다 꺼줄게요. 아, 그리고 또 헷갈리니까 커브 전체 선택해서 또 커브 레이어로 넣어줄게요. 커브 레이어로. 됐죠?
앞뚜껑만 지금 나와 있어요. 앞뚜껑만. 이번에는 앞뚜껑의 엣지를 또 추출해 볼게요. 맨 앞쪽을 엣지 추출 방금 전에 했었죠. 우리 엣지 추출 프로젝트 투영 안에 듀플리케이트 엣지 커브 추출이에요. 커브 추출 엣지 추출 얘를 또 추출 엔터. 그런 다음에 앞뚜껑 하이드 시켜줄게요. 하이드 레이어 앞뚜껑 레이어 하이드. 이 추출한 것만 놔두고 자 이렇게 됐죠. 얘를 복사를 배울 거예요. 복사 카피 복사. 자 카피 얘를 라이트 뷰에서 그러니까 앞쪽이니까 라이트 뷰에서 왼쪽이죠. 라이트 뷰에서 왼쪽. 얘를 복사를 해줄 거예요. 자, 복사가 어디 있냐면 T자 텍스트 명령어 밑에 카피라고 있습니다. 카피, 복사, 카피. 이 명령을 주고 얘를 엔터 기준점 잡아주고 복사할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 위치하라 그랬어요. 위치한 다음에 1mm만 갑시다. 1 엔터. 그러면 1 위치로 스냅이 잡혀있죠. 이때 클릭. 자 이제 마무리 지어줄게요. 엔터 쳐서 마무리. 이렇게 똑같이 복사가 됐어요. 그럼 이번엔 좀 전에 배웠던 복사한 커브를 옵셋 시키겠습니다. 옵셋. 좀 전에 배웠죠, 우리. 좀 전에 얘를 옵셋 어딨죠? 필렛 커브 안에 맨 끝에 옵셋 커브 간격 띄우기 주고 얘를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프론트 뷰로 갖고 와야 되겠죠. 프론트 뷰로 갖고 와서 안쪽으로 1mm 클릭. 안쪽으로 1mm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옵셋 시킨 거를 이번엔 또 앞으로 5mm 정도 또 복사를 할게요. 이번에 또 복사. 우리 지금 계속 반복 숙달 하고 있어요. 반복 숙달. 자, 얘를 옵셋 시킨 거를 앞쪽이니까 또 라이트 뷰에서 왼쪽이겠죠. 다시 복사. T자 밑에 있어요. 복사. 옵셋 시킨 거를 얘를 엔터. 기준점 잡아주고 앞쪽으로 복사시킬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 위치해 놓고 5 엔터. 클릭. 마무리 엔터. 요렇게. 그러면 뚜껑의 모양대로 와이어가 형성됐죠. 이게 뭐예요? 3차원 스케치가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3차원 스케치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뚜껑 끄트머리에 대한 스케치를 지금 했어요. 우리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죠? 명령어만 알면 됩니다. 우리 명령어 뭐 한 거 몇 개 없습니다. 복사 옵셋 이렇게 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면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면 명령어 중에 배운 게 있어요. 면 명령어 중에 로프트라고 배웠어요. 로프트. 전 시간에 우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심화하게 한번 다뤄봤죠. 이번에는 로프트 한번 배웠었어요. 로프트. 자, 로프트 명령을 줄게요. 따라가는 거라 그랬죠. 스케치를 따라가면서 만들어주는 거. 로프트. 자, 로프트를 주고 순서대로 찍어줄 거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찍어주는 위치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앞전 영상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 찍어주는 부위가 비슷한 부위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안 꼬인다 그랬어요. 면이. 자, 요 부분을 제가 클릭해 볼게요. 요 부분을 클릭. 얘에서 시작해서
이 모양을 지나서 이 모양을 지나서 이 모양으로 끝난다. 엔터.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경로가 이렇게 경로가 표시된 걸 확인을 하면 선이 꼬일지 안 꼬일지가 보여요. 같은 위치에 얘가 점이 찍혀 있는지 경로가 찍혀 있는지 화살표도 마찬가지고요. 요걸 보면 선이 꼬일지 안 꼬일지 면이 꼬일지 안 꼬일지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엔터 치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노멀한 모양이에요. 요거를 우리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죠. 스타일 루즈하게 한번 바꿔봅시다. 했더니 이런 모양 나오죠. 타이트하게 해봅시다. 했더니 이런 모양. 스트레이트 요런 모양. 유니폼은 뭐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노멀, 루즈, 타이트, 스트레이트. 한 가지의 3천 스케치를 가지고 이 로프트 명령어 하나로만으로도 4가지의 디자인 시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연히 시안이죠. 시안 1, 시안 2, 시안 3, 시안 4예요. 엄연히 모양 다 다릅니다. 한 가지의 3천 스케치 가지고 하나의 로프트라는 명령어 하나만으로 4가지 시안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런 게 노하우예요, 여러분들. 노하우. 얼마나 빠르게 시안이 나오겠습니까?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많지만 우리 지금 뚜껑 그 끄트머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넣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넣고 OK. 그렇게 요런 것들은 아이소 커브라 그랬어요.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들. 제 거랑 다르다고 잘못 만든 걸로 아시면 안 됩니다. 자,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요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근데 얘는 좀 보세요. 뚫려 있잖아. 얘는 덩어리가 아니죠. 솔리드가 아니죠. 얘 지금 면이죠. 얘는 서페이스예요. 그럼 얘를 이 뚫려 있는 부분을 채워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덩어리 만드는 거 배웠죠. 이 평면형 커브 채워주는 거 배웠습니다. 채워서 솔리드로 만드는 거. 솔리드로 만드는 명령어니까 솔리드 명령어 안에 있겠죠. 자, 합집합 명령어 삼각형을 꾹 눌러보면 밑에 캡 기억나세요? 캡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또 다시 앞전 영상들을 좀 찾아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캡 씌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캡 얘를 엔터. 평면일 때만 가능한 명령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평면일 때만 요렇게 하면 끄트머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를 반대쪽도 똑같죠? 반대쪽도 똑같이 있으니까 얘를 또 미러 복사 무브 명령 안에 미러 복사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우리 지금 미러 얘를 엔터. 우리 중간이 0,0이죠. 0, 엔터. 요렇게 대칭 복사. 이런 다음에 레이어들을 새 레이어를 또 만들어서 뚜껑 끄트머리라고 할게요. 뚜껑 끝.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뚜껑 끝 해서 얘를 뚜껑 끝으로, 얘도 뚜껑 끝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 몸통, 앞뚜껑, 뒷뚜껑, 파팅 라인 다 꺼내보세요. 그리고 커브가 아직 살아있죠. 커브 전체 선택. 커브 전체 선택해서 커브 레이어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덩어리만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마카처럼 보여요. 보이시죠? 자,
여기서 모양을 한번 이 아이소 커브 말고 모양을 한번 쉐이드를 한번 보려면 위에 음영 뷰포트 있었죠. 우리 음영 뷰포트 옆에 쉐이드가 있어요. 쉐이드. 음영 뷰포트 옆에 쉐이드 공 얘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한번 덩어리감을 모양을 쉐입을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다 모델링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얘를 마감에 해당되는 R값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마감에 해당되는 R값 우리 R값 배웠어요. 합집합 명령 안에 필렛 엣지 우리 좀 전에 우리 스케치 할 때는 필렛 커브 했었죠. 자, 솔리드 마감에 해당되는 R값 넣겠습니다. 필렛 엣지 명령을 그 전에 파트 하나씩 줄게요. 몸통 빼고 다 꺼줄게요. 몸통부터 줄게요. 몸통부터 헷갈리니까. 자, 다시 합집합 명령 안에 필렛 엣지 손가락 모양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 옆에 거 손가락 없는 거 필렛 엣지 명령을 주고 이게 마감에 해당되는 R값이니까 우리 0.2를 줘볼게요. 0.2 엔터 준 다음에 엣지를 선택해 줄게요. 요 엣지와 요 엣지 엔터 확인 누르면 요렇게 R값 들어간 거 보이죠?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몸통을 꺼주고 앞뚜껑과 뒷뚜껑을 열어볼게요. 앞뚜껑과 뒷뚜껑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필렛 엣지 0.2 그대로 다 줄게요. 0.2 똑같이 여기와 여기와 여기 엣지들은 다 들어가줘야겠죠. 엔터 이렇게 다 들어갔죠. 안 깨졌죠. 자, 이번에는 앞뚜껑 뒷뚜껑 꺼주고 파팅 라인 열겠습니다. 파팅 라인은 갭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얘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파팅 라인은 생략. 뚜껑 끝을 열어볼게요. 뚜껑 끝은 똑같이 엣지들 다 여기도 들어가줘야겠죠. 여기는 한 번에 선택이 안 되네요. 그래서 선택을 다 이렇게 엣지를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선택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기도 한 번에 선택이 안 되네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그러면 여기는 한 번에 되네요. 반대쪽 얘도 똑같이 다 줘보세요. 엣지는 다 됐죠? 엔터 들어갔죠? 안 깨졌죠? 지금 보니까 R값을 너무 크게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꺼내보세요. 이렇게 너무 크게 줘가지고 안 이뻐졌어요. 0.1만 줄걸.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 이런 다음에 쉐이드를 시켜보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보이죠? 이제 디자인이 확실하게 보이죠? 어떻습니까? 자 이런 다음에 우리 레이어 구분을 한번 지어봅시다. 실제로 몸통 레이어 컬러를 요 네모 해서 얘는 라이트 그레이로 줘볼게요. 라이트 그레이. 몸통은 라이트 그레이.
앞뚜껑 뒷뚜껑도 라이트 그레이 똑같이. 파팅 라인은 우리 이거 뚜껑을 레드 컬러로 줄 거예요. 레드 컬러. 그래서 파팅 라인도 레드로 줘볼게요. 레드. 뚜껑 끝도 레드. 요렇게. 그런 다음에 쉐이드 하면 요렇게. 어떻습니까? 괜찮죠? 요런 식으로. 간단했죠? 오늘 좀 몇 개 새롭게 배운 거 있지만 반복해서 사용을 계속 했기 때문에 습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습득이 되셨죠? 네. 한번 따라서 영상 보시고 따라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다시 한번 또 해보시고 2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2번씩 따라서 한 다음에 끝 하고 끄면 안 됩니다. 한번 영상 보고 따라서 하신 다음에 영상 안 보고 한번 또 다시 한번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완전히 명령어가 중요한 겁니다. 명령어 그리고 노하우 이 마카 똑같이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3차원 디자인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자인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디자인 배우고 계신 거예요. 모델링 배우고 계신 거 아닙니다. 됐죠? 그러면 다음 또 다른 예제 모델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